이쯤에서 저희 나라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인수위원회가 있고 그 인수위원회가 정말 하나의 정부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인수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어떤 사람인지 한번 뜯어보고 봤을 때 선거운동 같이 했고 아무런 어떤 그 사람들이 검증이 없이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뭐 너 선거운동 할 때 내 옆에서 같이 운동해 줬으니까 너 한 자리 줘야지. 약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느낌 봤을 때. 근데 이번에 도지 부서에서 그 뭐냐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인력 공고를 냈습니다. 그 공고가 참 웃깁니다. 주 80시간을 근무할 수 있고 그리고 보수는 없다. 그리고 IQ가 높아야 된다. 아주 기가 막힌 일론 머스크다운 어떤 그런 모집 구인 광고를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저희가 많은 걸 느껴야 됩니다. 52시간, 주 40시간 떠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주 80시간 돈 안 받고 도지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한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커리어를 얻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에 volunteer 형식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미국을 더 잘 살게 만드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온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잘 알 것이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미국을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은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정서가 뿌리 내리고 있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아이고 내만 잘 살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너무 강하게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레거시 문화 그리고 어떤 사회적 어떤 뭔가 역할에 대한 부분들 말은 좋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회적 책임 이런 사회적 책임 경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지 얼마만큼 효율을 따지는지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효과와 효율에 대한 얘기를 저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태양광 사업과 지자체 발전 사업, 출산 장려 정책 여러 가지 뭔가 많은 비용을 써서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어,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비슷한 의미 같지만 상당히 다른 얘기입니다. 효과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어서 차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거는 효과입니다. 아, 휘발유가 들어갔으니까 효과적이네. 효과적으로 차가 움직였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은 1리터의 휘발유를 가지고 차가 움직였네, 안 움직였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움직였냐, 얼마만큼 멀리 갔느냐. 그래서 연비는 효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효과가 아닙니다. 조금 좀 차이가 구분되셨나요? 예, 조금 이해가 쉬우시라고 비유를 차로 제가 드렸는데 효과적이냐부터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효율을 따져야 됩니다. 태양광 사업, 지자체 발전 사업 여러 가지 있겠죠. 각 지자체마다 출산 장려 정책들 수백억씩 많게는 수천억씩 썼는데 과연 이게 효과적이었냐? 효과적이었다면 자동차가 움직였듯이 뭐가 조금 움직이고 지표가 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효율적이었다고 한다면 그 지표가 아주 좋게 나와야 됩니다. 1리터로 어떤 차는 10km 가고 어떤 차는 20km 갑니다. 연비가 좋다고 표현하지만 그게 효율이 좋은 겁니다. 1리터로 갈 수 있는 거리가 길다는 건. 그럼 과연 우리 정책들은 그런 효과와 효율을 따지냐는 거죠. 자, 도지의 어떤 그 네이밍 자체에 마지막에 efficiency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바로 효율입니다. 효율. 효과적으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효율을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효과 있게끔 하고 있는데 효율을 더 높이자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효과적인 거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과연 효과적인 활동들, 효과적으로 돈을 쓰고 있는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의 눈먼 돈 관련된 일하는 게 제일 돈 벌기 쉽다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효율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효과가 있어야 효율이 따지는 거죠. 효과도 없는데 효율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차가 움직이지도 않는데 몇 킬로 갔다 따지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자, 한번 우리가 반성하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지셔야 됩니다. 저도 똑똑해지려고 늘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아주 샤프한 어떤 그런 분석력과 통찰력 가지고 정치인들이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그럼 세상은 좀 더 바뀌고 변할 겁니다. 이번 트럼프가 미국에서 당선됐습니다. 아주 큰 격차로 당선됐습니다. 한국 언론은 박빙의 승부다, 해리스가 될 것 같다, 아주 그런 희한한 오버를 때렸습니다. 처음부터 해리스가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해리스가 이기길 바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언론이. 하지만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위에 있었고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미국인들은 왜 트럼프를 지지했을까요? 막말이나 하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호도하지 않았었습니까? 자, 한번 뜯어봐야 됩니다. 미국인들이 바보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답을 또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한 이유, 트럼프 쪽으로 표를 던진 이유, 미국을 좀 더 위대하게, 미국을 좀 더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회복시키는데 트럼프가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좀 더 사족을 하겠습니다. 미국은 공립고등학교에 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사용하는 위생용품, 생리대 같은 자판기가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미션스쿨 제외하고 미션스쿨도 그걸 금지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무교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성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성 정체성과 관련된 호르몬을 파는 어떤 제약회사, 그리고 그 제약회사의 이익을 가져가는 카르텔, 이런 부분들이 부패한 권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미국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세상을 밝게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어둡고 혼탁하게 만들어가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새로운 정부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맑아져야 되고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영향이 저는 컸으리라고 봅니다. 경제도 경제지만 경제를 떠나서 일단 인간이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살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국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혼탁해졌고 그거를 새로 리셋하고 재조정하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는 이야기였고 도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또 이렇게 성 정체성에 대한 소수자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됐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많은 변화는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에도 많은 어떤 좋은 영향, 나쁜 영향 다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슬기롭게 생각하고 또 좋은 부분도 많습니다. 아시죠? 뭐 조선이나 그런 부분들 얘기 나온 김에 또 다시 좀 하겠습니다. 뭐 또 영상 새로 찍기 하기 힘드니까 그냥 뭐 얘기 나온 김에 또 하면 조선 좋습니다. 왜냐? 미국은 조선소가 없어요. 예전에 한 10개 가까이 있던 조선소 다 없어지고 지금 이제 숭룡공들이 없어졌어요. 미국에. 이게 좀 얘기가 조금 새는데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예요. 미국은 지금 금융으로 20년을 통치하면서 소비 국가를 만들면서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미국의 중산층이 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숭늉공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아주 우리나라의 조선소에 숭늉공들이 많아서 배를 잘 만들어요. 배는 기본적으로 자동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봇이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람 직접 들어가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20년 동안 소비 국가를 해서 금융 정책으로 펼쳐서 날아가니 조선소 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숙련할 수 있는 아주 첨단 기술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기본적인 어떤 숙련공들이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걸 어디에 맡겼느냐? 한국이 좀 일본이 했고 그다음에 한국이 역할을 하다가 지금 중국으로 왔습니다. 중국이랑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그걸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절대 줄 수 없죠. 근데 방위적으로 봤을 때 해군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로 인해서 그 해군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조선력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절대 핵심 기술은 안 주죠. 핵심 기술을 만들고 미국에서 다 만듭니다. 하지만 배를 만들어 놓으면 4, 5년마다 한 번씩 새로 그 청소도 하고 그리고 유지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유지 보수를 대한민국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게 주식이 최근에 많이 오른 것 같고요. 향후 계속적으로 그런 수요들이 미국에서 발생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에서 분명히
수혜받는 부분이 있을 거고, 배터리 부분도 한국이 원래 엔솔이나 이런 부분에 배터리에 강했습니다. 삼성 SDI 이런 부분들이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죠. CATL 이런 쪽으로. 하지만 지금 중국하고 패권 싸움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한국 쪽에서도 어떤 기회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반사이익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전기차 못할 차다, 전기차 맨날 불난다 이런 보도만 한국에는 하던데, 미국에도 불나는 데 있겠죠. 근데 미국에서 불나는 거 보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늘 사망 사고는 일어나고 늘 사고는 발생합니다. 그거를 콕 집어서 전부인 것 마냥 보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거기에 현혹되셔서 전부가 불타고 모든 게 문제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언론이 보도하는 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더 똑똑해지셔서 언론 보도를 조금 더 예리하게, 그리고 저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런 보도를 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언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월급만 받아서 사실은 자본주의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계산기 두드려 보면 나오잖아요. 월급 1억씩 연봉 받으면 뭐 세금 다 떼고 나면 한 달에 한 600만 원도 안 돼요. 550만 원, 뭐 500에서 600 사이, 600 받는다 쳐요. 600 받는다 치면 600만 원 가지고 서울 살면 마이너스입니다. 애 학원 보내고, 저도 살아봤어요 그렇게. 애 학원 보내고 그리고 옷 사입고 여행 한번 다니고 땡이에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냥 마이너스 한 1, 2천 깔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자기가 연봉 1억 받으면서 서울 사는데 회사에서 어느 정도 간부대 연봉 1억 받을 텐데 손가락만 빨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테크를 하셔야죠. 재테크하고 목돈 만들어서 굴려야 됩니다. 부익남 TV 보고 부동산 공부도 하고 주식 채널 슈페 TV 이런 거 보면서 주식 공부하면서 미국 주식하고, 국장은 안 됩니다. 국장은 보니까 제가 보니까 계속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국장이 안 되는 이유는 자본 선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국장은 그냥 미국이나 외국 자본에 놀아나는 판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 물적 분할해가지고 주식을 박살내버리잖아요. 그럼 주주에 대한 가치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자본시장 시스템에서 누가 거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15년, 20년을 투자해도 회사가 안 망하고 회사는 잘 돌아가고 직원들 월급 오르는데 주가는 안 오르는 회사가 수두룩해요. 삼성전자, 한국전력 이런 거 다잖아요. 한국전력 갖고 현대자동차에 취직했다 하면 다 좋아합니다. 와, 좋은데 취직했다고. 근데 그 주주는 뭐가 됩니까? 그 주주는 20년 동안 투자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 주식은 되려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한국 주식은 아니다. 미국 주식으로 가셔야 된다. 미국 주식으로 가는데 미국 주식을 왜 해야 되냐? 세금 내더라도 미국 주식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만큼 미국 주식은 우상향한다. 왜냐? 한국의 집값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양도세 내고 취득세 내고 상속세 내고 세금 계속 내면서 부동산 가격을 올려놔야지 국가도 계속 세금 받으면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국가를 운영하는 가정집이라고 생각하면 국가에서 갖고 있는 집들은 돈 벌어오는 하나의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집 하나하나가 다 돈을 벌어와요. 팔 때 세금 갖고 오죠. 살 때 세금 들어오죠. 그 다음에 보유세는 뭐 많이 안 갖고 가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집에서 보유세 들어오고 다 받잖아요. 근데 그 집값 폭락하면은 국가가 운영이 돼요? 국가를 하나의 집안을 하면 집안이 망하는 거죠. 집안이 망하는데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 혼자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값 폭락한다고 자꾸 생각하고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집값 폭락하면 집안이 망해요, 집안이. 집안이 망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나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집값 폭락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본인 대한민국 살면서 대한민국과 별개로 생각하는 이상한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는 똑같은 거예요. 뭐 유체이탈 사고방식인 거죠, 완전히. 제가 오늘 또 갑자기 또 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 얘기 안에 탄력 빠지니까 계속 이야기가 나네요. 이 지금 부동산 얘기까지 나갔습니다, 지금. 참. 어쨌든 미국 주식 하셔야 되고 부동산 하셔야 되고, 그리고 코인도 하세요. 코인도 돈놀이 같지만 코인도 하셔야 돼요. 코인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해서 재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부를 쌓으셔야 됩니다. 그게 자본주의 사는 방식입니다. 아니면 북한처럼 사셔야죠. 그냥 배급받는 거하고 똑같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랑
하루에 쌀 한 가마니씩 100을 받고 산다고 하면 재테크할 필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쌀 한 가마니 먹고 살면 되니까. 근데 그런 사회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도 그런 사회가 싫어서 많은 사람이 나오고 있고 그런 삶이 처음에는 쌀 한 가마니 주다가 이제는 쌀 한 바가지 주잖아요. 쌀 한 가마니 주던 데서 쌀 한 바가지 주면 어떻게 살아요? 계속 느는 게 아니라 계속 디플레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맞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자본주의에서는 재테크를 해서 자기의 부를 꾸준하게 늘려야 되고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동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 삶에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제가 자본주의 플레이북이라고 채널을 만든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면서 자본주의 어떻게 사는지 설명서조차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모르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사고방식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자본주의 살면서. 근데 몸은 이 자본주의에 익숙해져 있어.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이 어떤 이성적이 아니라 감성적 욕망은 자본주의에 철저히 적응돼 있는데 본인 사고방식과 이런 것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그런 사람들이 급진 좌파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 긴 얘기까지 들어주신 것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고 조금이나마 제 얘기에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500명 한번 넘어봅시다. 이제 500명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5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할 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정보 이런 것들 많이 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대단한 이야기 못합니다. 대단한 이야기 못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평소에 저도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공부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지식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또 집 팔아서 돈 날려보고 주식해서 돈 날려보고 여러 가지 많이 해봤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 끝도 끝도 없지만 뭐 벤츠 뭐 E클래스 아니 S클래스 가까이 되는 거 한번 주식해서 날려보고 집 사서 뭐 또 한 아우디 정도 한 대도 날려보고 안 날려본 게 없어요. 다 날려봤어요. 뭐 지금 생각하면 뭐 그게 다 수업료 같습니다. 그런 수업료를 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생각이 넓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은 사실 또 미국에 와서 투자 많이 하고 있고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주식, 코인, 뭐 이제 부동산도 해야 돼요. 이제 근데 미국은 아직까지 집 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뭐 여러 가지 증명해야 될 것들도 많고 그리고 최근에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리고 금리가 너무 높은 상황이라서 이 모기지 금리가 좀 떨어져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 느낌은 인플레가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빨리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트럼프 때 집값이 좀 많이 잡힐 것 같지만 반대로 또 안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반이에요. 어쨌든 금리가 좀 더 낮아지면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금리가 안 낮아지면 싼 집이라도 좀 잡아서 갈 생각입니다. 지금. 네. 장시간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플레이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